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우성에게 배워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이 영상 바로 전 영상으로 정우성의 이제 혼외자 이슈에 관한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별로인 점,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한 노이즈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정의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젠더 성혁명에 편승하고 있고 젠더 성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지렛대가 되는 것을 제가 가장 염려하고 별로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동안 마치 정우성이 선구적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 보도 방향성의 보도가 범람을 했다.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어제 오늘 중앙일보라고 하는 대한민국 보수 정론지 중에 하나죠. 중앙일보에서도 그런 논조로 정우성의 이제 비혼 출산 이슈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어떤 논조로 헤드라인을 뽑아서, 참 이게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오른쪽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오른쪽 정론지의 논지가 젠더 성혁명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분별하기는커녕 거기에 편승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일단 그렇게 우려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정우성 이슈가 좀 쟁점화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청룡 영화제인가요? 영화제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다가 이 소위 레드카펫은 안 서고 이제 시상식에서는 이제 정우성 씨가 나와서 발언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뭐 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멘트를 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정우성이 그렇게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됩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정우성처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우성은 일단 영화계 자체가 다 좌경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우성은 다른 영화배우와 달리 대외적으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극좌 선동가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방송에도 나갔고, 김어준이 찍은 영화의 나레이션을 맡을 만큼 이 자기 어떤 정치 성향을 대외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작용화된 영화판에서는 정우성이 어떤 상징성을 띈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 좌파 세력에게는 정우성이 아주 좋은 좌파의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이 좌파 우파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이슈에다 갖다 대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상을 여러분들이 좀만 공부해 보시면은 이 알에서 깨어난다, 뭐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 이런 표현이 너무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정우성의 혼외자 이슈 그리고 비혼 출산 이슈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정치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정우성이 원래 갖고 있는 정치적 아이콘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아직 정우성이 쓸모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경화, 소위 좌파 세력에서는 정우성을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가 있고 대중의 지탄을 받을 때마다 좀만 견디면 된다, 이 고비 넘어가면 또 된다, 이것도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겠죠. 또 정우성 입장에서도 난민 이슈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았을 때부터도 그런 어떤 대중을 상대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근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고 소위 말해서 본인 입장에선 정면 돌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문화 전쟁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정우성 스스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어떤 자기의 사적인 부분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이 정우성 입장에서는 이제 정면 돌파를 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린 이걸 문화전쟁으로 봐야 되는데, 배워야 할 점이 뭐냐? 첫째, 정우성처럼 저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도 저런 식으로 우리는 뻔뻔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전쟁이니까. 문화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우성이 저렇게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도 저런 뻔뻔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을 통해서도 그리고 조국을 통해서도 저런 식으로 뻔뻔할 수 있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화 전쟁, 어떤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난이 아니고 장난 반 진담 반이지만 장난이라고 그냥 허공에 날려버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물며 저런 신념을,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끝까지 소위 말해서 투항하고, 물론 자기가 저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또 이제 기독교계를 지키려고 하는, 물론 이제 기독교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과 성경에서 말하는 싸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논리 자체가 다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는 저런 식의 뻔뻔함, 저런 식의 밀어붙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정우성이 저 시상식에 섰기 때문에, 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배워야 할 지점이 무엇이냐면, 정우성을 감싸안고 있는 충무로라고 하는 영화판의 어떤 끈끈한 동료애, 끈끈한 동지애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좌경화된 세력은 어떤 농객, 좀 도드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털면 누구나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대중적인 지탄을 받을 사건과 이슈가 생기면 저쪽 애들은 똘똘 뭉쳐서 저 애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 진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진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지탄을 받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손절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또 명분은 전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없으니 손절을 한다는 거죠. 우리 진영에서 예를 들어 정우성 같은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우리는 정우성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사람 제하고, 이 사람 제하고, 이 사람 제하고 이러면 때가 되면은 소위 논객이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소위 싸울 장군들이 없다는 거죠. 왜? 그 과도기를 뚫고 나오기까지 소위 우리 진영이 동지애를 갖고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빠르게 손절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잘라버리니 이 키워질 수 있는 어떤 시장, 키워질 수 있는 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우성도 만약에 영화계에서 정우성이 좀 더 늙었거나 문화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힘을 주거나 판을 깔아주고 우리가 보호해줄게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우린 너의 동료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우성을 무슨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정말 대단한 일에 대한 합당한 핍박을 받는 것처럼 임지연을 비롯해서 영화배우들이 환호하고 박수쳐서 지금 논란이 됐잖아요. 원래 여러분, 모든 연예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몇몇 연예인들은 원래 그렇게 좀 가볍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천박함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면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는 동지애라는 거죠. 어찌됐건 정우성은 하나의 언덕을 넘은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가장 시끄러울 때 BBC나 뭐 하물며 중앙일보나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좌파들은 언어를 도단하잖아요. 언어의 의미를 바꿔버리잖아요. 유시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를 인멸하는데 증거를 보존한다, 이런 것처럼 책임을 못 지는 일을 벌였는데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둔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우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좌경화된 언론에 이제 비혼 출산, 다양한 가족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의 지지,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이라고 하는 영화판의 지지, 그리고 보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우성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는가. 이런 것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정우성의 그런 발언도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문화 전쟁의 차원에서 저 뻔뻔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런 이슈가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이 언덕 하나 두 개 넘어가면 이 사람은 더 큰 이제 뭐랄까요? 더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김어준도 때렸잖아요. 엄청 때렸잖아요. 때리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또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재명도 그랬고 조국도 그랬고. 물론 여러분 너무 반대급부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소위 말해서 큰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뻔뻔함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용기잖아요. 정우성 입장에서는 자기 세계관 입장에서는 저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를 이제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배울 거는 좀 배우자. 그리고 정우성을 감싸고 있는 저 동지의 저 커뮤니티의 어떤 서로 끈끈한 서로 지켜주는 그러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농객이 더 어떤 그릇이 커지는 농객이 되는 거죠. 이슈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논객을 좀 지켜줘야 된다.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것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싸워야 하는 거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역하고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별로인 부분입니까? 근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저렇게 뻔뻔한데 우리는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영상 자체가 풍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